자, 이제 법률행위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요건은 쉽게 생각하세요. 아까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했던 걸 손에 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생각해보면 계약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려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학원과 계약한 거죠. 그게 성립 요건이에요. 계약은 있어야 한다. 계약은 체결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립 요건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근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과 계약을 할 때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럼 우리 민법상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만 했다 해서 계약한 대로 원하는 결과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돼야 돼요. 계약은 체결돼야 한다가 성립 요건이고 정상적으로 체결돼야 한다가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뭐뭐를 갖추지 못했다. 뭐가 없다. 이걸 민법에서는 흠결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흠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흠결이라는 건 뭐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연구 없다 옛날에 많이 했죠. 개그에서. 그걸 이제 흠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연구 흠결 그러면 돼요. 연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연구 없다. 만약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민법에서는 조금 어렵게 말해. 고급지게 불성립 부존재.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았다.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자, 이걸 왜 처음부터 어렵게 구별을 해놓냐 하면 시험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 부존재이지 무효 취소의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의 문제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무효냐 취소할 수 있냐의 문제고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성립 부존재이지 무효 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머릿속으로 약간 좀 까다롭지만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표현이 어려워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은 거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말인데 그걸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말을 하고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립요건, 효력요건 공히, 성립요건, 효력요건 공히 모두 다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이걸 일반적 요건이라고 해요.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합동행위가 됐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 일반적 요건이고요. 어떤 특정한 법률행위만 따로 필요한 요건이 특별 요건이에요. 특별 요건.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공히, 일반적 요건과 특별 요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뼈대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탁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자, 일반적 성립요건,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합동행위가 됐든 어떠한 법률이든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갖춰야 될 성립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그 사람이 법률행위라는 목적과 이 목적을 외부에 나타내는 의사표시. 특히 아까 의사표시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매매 보세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팔겠다,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혼인을 보세요. 결혼을 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 목적으로 결혼하자 그러자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됐든 혼인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이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꼭 갖추고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다가 매매의 경우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산 다음에 구청 가서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혼인은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주례 선생님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고 양 당사자가 굳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다 하더라도 뭘 하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는 한 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법상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신고. 이건 어디만 필요하다? 혼인만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당사자 간의 분쟁은 계약이 있냐 없냐 갖고는 별로 다투지 않고 그 계약이 무효냐 아니냐 갖고 다퉈요. 그래서 다툼이 많은 부분에 조문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대부분의 조문들은 성립과는 통과를 하고 성립은 통과하고 여기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효력 요건에. 그래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다? 효력 요건이에요. 매매 갖고 다투는 사람들, 매매가 있냐 없냐 갖고 다퉈요?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갖고 다투는 게 더 많아요. 유효냐 무효냐 갖고 다투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 일단 간단히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효력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다 유효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효력 요건이 뭐냐? 먼저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가 필요할까? 이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야만 될 효력 요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은 각각 일반적 성립 요건 세 가지가 갖춰야 될 요건, 당사자가 갖춰야 될 요건, 당사자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요,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회질서라고도 합니다. 사회질서. 세 번째가 의사표시라는 놈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고, 하자라는 거, 하자는 흠을 말합니다. 흠. 하자라는 게 없을 것, 이게 요건이에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요건이에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단. 왜 이걸 갖춰야 되냐? 이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법 조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 행위에는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만 필요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4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대리행위라는 법률 행위에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 대리인에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 자,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 나타났어요. 최근에는 허가구역을 쭉 해제하다가 어제 딱 지정된 데가 있어요. 어디? 제주도 신산. 그렇죠? 제2공항이 딱 제2공항을 세울 것이다라고 개발을 발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어제 묶어버렸어요. 거기에서는 토지거래 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꼭 받아야 돼요. 허가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예? 근데 이미 3, 4년 전부터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한 3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제주도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제 인강만 들은 분이 제주도에 돈 있으면 땅 사시라고 이렇게 전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땅을 사나 그랬더니 서귀포 쪽에, 예? 그쪽으로 뭐 이렇게 개발이 될 거라고 조만간. 그분은 입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살았어요. 그때. 그렇죠? 중개사 강의를 하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렇죠? 남들보다 빨리 고급 정보를 캐치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개사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간혹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돈 있으시면 교수님도 사놓으시라고.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에이 참. 가만히 경제신문만 보고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조금만 캐치하면. 그렇죠? 한미약품이 프랑스 제약회사하고 5조 대 계약을 체결했죠. 예? 그 월요일날 계약 체결하고 공시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샀더라도 일주일 만에 2배가 뛰었죠.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때 몰라고. 신문 딱 보는 순간, 한미약품 주식 사야 되는데. 그랬어요. 돈이 없어, 돈이. 그때 한 주가 42만 원이야. 목요일날, 오늘이 수요일이죠. 발표하고 이틀 딱 지났는데 84만 원으로 뛰었어요. 이틀 만에. 우와! 살벌하죠?
와이프는 그 기사 보고 아유 한미약품 좋겠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주식 사야 되는데 나중에 와이프한테 84만 원 뛴 다음에 그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얘기하지 그랬냐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주식에다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주식이라 하면 와이프가 경기를 해요. 그래서 괜히 말했다가 혼날 것 같았고 말은 안 했는데 자기한테 말을 하지 막 그러더라. 이렇게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때 얘기했으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요 보면. 대한민국 참 재밌어요 보면. 뜬금없이 왜 한미약품으로 갔지? 뭐 하다 갔지? 아 허가구역 때문에 제주도로 갔다가 한미약품으로 갔군요. 가끔 제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허가는 받아야 돼 여기서는.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볼 거예요. 조건부 행위에서는 조건이라는 게 성취가 돼야 되고요. 기한부 행위에서는 기한이라는 게 도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생겨요. 자, 그런데 아까 법률행위 요건에서 9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요 목적에서 2-3문제가 나와요. 의사표시에서 2-3문제가 나와요. 대리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요게 무효 취소에서 나오거든요. 요게 무효 취소에서. 거기에서 1-2문제가 나와요. 요게 부관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게 민법 총칙이에요. 결국 민법 총칙은 우리가 해야 될 10문제 중에서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10문제 중에서 9문제가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아유 다행히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목차가 타이틀이 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민법 총칙이 끝이 나요. 127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 목적으로 돼 있죠? 127페이지에 4번 127페이지 우리 입문서 왼쪽이 짝수고요. 오른쪽이 홀수예요. 잊지 마세요.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목적이라고 돼 있고 2장을 넘기세요. 130페이지 제4장 제목이 뭐예요? 의사표시. 3장을 넘기세요. 137페이지 제5장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 여기부터가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대리. 3장을 넘기세요. 142페이지 제6장 무효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허가구역 내 허가가 여기 나와요. 여기 무효 취소에. 여기에 나와요. 무효 취소에. 올해도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무효 취소 허가구역 내에서.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제7장 뭐가 나와요? 조건기한. 이걸 합쳐서 부관이라 그래요. 부관. 그리고 나면 물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오는 민법 총칙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법률행위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절반, 특별 효력 요건에서 절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효력 요건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목적 요건 들어가기 전에 다시 127페이지로 돌아와서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 4가지 들어가기 전에 요거 간단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 간단히. 요거 능력. 당사자는 행위할 때 능력이 있을 것, 이것도 효력 요건이에요. 그럼 뒤집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는 무효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의미를 갖는 능력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권리 능력이고 또 하나가 의사 능력이고 또 하나가 행위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 권리 능력은 고민 안 해도 돼요. 권리 능력은 우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의사 능력이란 쉽게 말하면 판단력을 말합니다. 판단력.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죠. 노원역 10번 출구에 있는 에듀프로 학원을 다니자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 결정했다는 건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판단. 이게 판단력이에요. 대부분은 이런 판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당사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만 유효인데 만약에 당사자가 행위할 때 의사 능력이 없다면 그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얘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만취한 자가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봐요? 새벽 2시쯤 마트 가면 많아요. 눈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넥타이 저처럼 이렇게 막 풀어제치고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침 바르면서 왔다리 마트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의사 무능력자. 네? 문제는 어느 정도가 돼야 만취했다 그래요? 기준이 얼마예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기준이 없지요. 가끔 기준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0.1%라고 하시면 돼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 그거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에요. 의사 무능력 기준이 아니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취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달라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만취하는 사람이 있고 4병 5병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하면 그 법률 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만취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요거 행위 능력. 이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나아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능력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규정을 해놨어요. 이걸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 외에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그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제한능력자의 대표 선서 누가 있다? 미성년자가 있다. 자,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꼭 부모 동의를 받거나 또는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미성년자가 만약에 단독으로 행위했다. 그러면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죠. 무효여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는데 미성년의 아들이 최고급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돈 주고 샀대. 요 밑에 여기 통신사 대리점에서 샀대. 엄마 동의 받았냐? 엄마 동의 받지 않았대. 지가 그냥 샀대. 자기가 돈 모아서. 안 돼요. 부모 동의 받아야 돼요. 이럴 때 부모님은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비싼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네 멋대로 샀냐 자식아 부모한테 상의도 안 하고 라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돈 뺏어가지고 어느 대리점에나 찾아가요. 찾아가서 던져주고 돈 돌려줘 그러면 돼요. 그게 취소예요. 요거 단독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우리 민법이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취소. 능력은 딱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목적 들어가기 전에 능력 요건을 딱 2개만. 됐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들어갑니다. 목적과 체질 요건이 4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요거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첫째, 확정성. 당연해야 돼. 이건 당연해요. 당연히 확정성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 대구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대구시에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 대구시의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3개를 갖고 있었어요. 토지를 3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을한테 매매하는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 법률행위죠. 응? 법률행위 할 때 A 토지인지 B 토지인지 C 토지인지 확실하게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갑과 을은 이행기에 싸움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어떤 다툼이 생겼을까요? 갑은 제일 꾸진 땅 넘겨주려고 할 거고 을은 제일 좋은 땅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둘이 소송이 붙었어요. 제일 좋은 땅이 A 토지고 제일 후지 땅이 C 토지인데 갑은 C 토지 매매하기로 한 거다. C 토지를 넘겨주겠다. 을은 무슨 개소리냐. A 토지다. A 토지를 넘겨달라. 싸움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자 대법원 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단계가 뭐예요? 둘 사이에 계약이 있었는지 두 번째 그 계약이 유효한지 그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계약은 있었어요. 분명히 자 효력 요건을 판단합니다.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볼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첫 번째 볼 게 뭐예요? 확정. 법원이 봤더니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그래서 법원의 결론이 뭐예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 저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목적도 정하지 않고 계약하는 게 어디 있냐고. 있어. 대법원까지 갔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드리면 또 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 고민은 시험 붙고 나서 하시고 여기서 뭘 기억하자? 확정되어 있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여기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니들이 만약에 계약을 할 때 법률행위를 할 때 A 토지인지 B 토지인지 C 토지인지 확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만들어 놨더라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계약을 하면서 A 토지라고 확정을 하거나 또는 A인지 B인지 C인지 확정은 안 했지만 이렇게 특약을 해놨어요. 이행기에 을의 선택에 의한다. 이렇게 만약에 특약을 통해서 을의 선택에 의한다. 어느 토지인지 을의 선택으로 결정한다. 라고 해놨다면 행위할 때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놨죠. 그럼 그 기준에 터잡아 나중에 확정할 수 있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확정성이라는 게 법률의 목적이 확정성이라는 게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는 것 또는 행위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확정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교재가 확정성과 관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률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기출지문 법률행위의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OX, X죠. 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할 수 있다면 유효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효다라는 말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요. 확정성은 아주 간단해요. 이 정도만. 자, 확정성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 만약에 목적이 실현이 불가능하면 이걸 불능이라고 해요. 무효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무효가.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요. 애인 사이고요. 밤에 이제 껌껌한 공원에 벤치에 앉아갖고 둘이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 사랑을 속삭이다 말고 느닷없이 여자분들 특히 남자한테 느닷없이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 자기야 나 사랑해? 예? 여자분들은 그거 물어보고 대답 들으면 좋지만요. 남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무서워요. 왜? 그 다음 말이 무서워.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그랬다가는 쥐어 뜯길 거고요.
사랑한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얼마나? 그래서 세 번째 대답을 해. 하늘만큼 별만큼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별을 하나 따다 줘. 이렇게 물어봐 이거예요. 그럼 별을 따다 줘 그랬을 때 무슨 개풀 뜯어먹는다는 소리냐 그러면 거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꼭 시비를 걸어.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여자분들은 뭐야? 그렇다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들은 현실적이야. 이걸 어떻게 따다 주냐고 또 따져. 그럼 싸움이 생겨.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제 피해.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하하호 연애하고 이제 헤어졌어. 남자는 따다 줄 수가 없지요. 네? 별을 어떻게 따다 줘요? 근데 며칠 뒤에 소장이 하나 떡 날라왔네. 그 소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원고 을, 피고 갑, 그 다음에 밑에 청구 취지라고 원고가 원하는 결론이 청구 취지 딱 이렇게 썼어요. 갑은 언제까지 을에게 별을 인도하라.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에 이유가 쭉 써 있어요. 몇 날 며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을이 갑에게 별을 따달라고 계약을 요청했고 갑이 그러겠다고 승낙하라요. 갑과 을 사이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무슨 계약? 증여계약. 그런데 아직 갑은 그 증여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청구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쭉 써 있어. 자, 법원은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자, 해결하는 단계 다시 일로 가요. 당사자 간에 증여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봅니다.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목적 있어. 의사표시 있어. 아, 계약은 성립. 그렇죠? 그 다음에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권리 능력 있다 치고 의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법원이 봤을 때 의사 능력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계약을 한 애들을 제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의사 능력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계약 당시 각과 그런 제정신이 아니었다. 따라서 의사 통과했다고 쳐요. 미성년자 아니라고 쳐요. 여기까지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예요. 확정성. 법원은 물어봅니다. 그래, 니들 둘이 어떤 별을 따다 주기로 했냐 그랬더니 갑이 어떤 별인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을도 무슨 별인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딱 걸렸어. 뭐에서 걸렸어요? 확정성에서 걸렸어요. 뭐에서 걸렸다고요? 확정성에서. 그럼 계약은 무효.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떤 별이냐 물어봤더니 을이 저별요 그랬어. 저별 콕 찍었어. 확정됐네. 아니면 기준을 만들었어. 가장 어두운 날 언제요? 동짓날. 밤이 제일 깊은 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이렇게 정해놨어. 그럼 확정돼 있거나 확정할 수 있죠. 확정성 통과.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원은 딱 걸렸어. 아,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해. 무효. 그렇게 판결해야 되죠. 그랬더니 을이 판사님 잠깐만요. 이거 지금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며칠 전 신문 보셨습니까? 무슨 신문?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하고 유럽 항공우주연합국이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 우주선 2개를 발사하여 우주선과 우주선 사이를 그물로 연결한 다음에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해성을 포획해서 그 해성의 성분을 분석하기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을이 말을 해요. 판사 말문이 막히죠? 안 막혀요. 이럴 때 판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말이 맞다. 맞긴 맞는데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있다. 그 기준 시기는 행위 당시다. 언제라고요? 행위 당시. 이게 하나 나와야 돼. 만약에 이 가능 불가능의 기준 시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을의 주장이 타당하죠. 타당.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 잡아놔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기준 시기를 이렇게 잡아놨더니 불능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가 후발적 불능이라는 게 나와요. 원시적 불능은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행위 당시는 가능했으나 행위 이후에 불가능해진 걸 말합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요. 법률행위는 며칠 날 했어요? 1월 10일 날. 그런데 이 주택이 1월 8일 날 화재로 전부 소실됐어요. 그러면 주택이 1월 8일 날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준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무효일 거예요. 왜? 행위 당시 불능이니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좀 달라요. 후발적 불능은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 주택이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화재로 전부 소실됐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실현이 가능했으나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행위 당시에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에요. 이 계약은.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에요. 자, 요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갑과 을이, 잘 들으세요.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무지하게 나왔어요. 원시적 불능만 무효로 한다. 머릿속에 탁 넣으셔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 그건 나중에 계약법 가서. 이건 무효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유효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요거 처리하는 건 계약법 가서. 오늘은 유효라는 것까지 끝. 또 하나가 불능의 정도라고 해서요. 불능의 정도라고 해서 불능의 정도가 3단계가 있습니다. 100% 불능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현재 과학기술로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하늘에 별 따다 주는 거. 이걸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라고 해요. 이건 당연히 무효일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99%쯤 불능이 있어요. 사회 통념상 불능이라고 하는데 사회 통념이라는 건 사회 일반인들의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통념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1% 불능이 있어요. 주관적 불능이라고. 자, 사회 통념 불능 생각해 봅니다. 한강에 반지를 빠뜨린 갑이 한강에서 활동하고 있는 잠수부 몇 명하고 빠진 반지를 찾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기로 하는 계약. 찾을 수 있냐 없냐 지나가는 백인에게 물어봅니다. 99명 정도는 안 된다 그러겠죠. 근데 된다는 사람도 한둘 있을 수 있지요. 왜?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주기라는 계약과 같이 절대적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이걸 사회통념불능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남들 다 된다 그랬는데 나만 안 된다고 하는 게 주관적 불능이에요. 남들 다 된다 그러는데 나만 안 된다고 하는 걸 뭐라 한다? 주관적 불능. 이때 우리 대법원은 여기까지를 무효로 합니다. 사회통념불능까지를 무효로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지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정도는 사회통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절대적 물리적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가 된다? 사회통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관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지요.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불능이라는 말을 안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붙여요. 붙이면서 주관적 불능은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불능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지문을 나중에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법률의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실현이 불가능하면 무효다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행위 당시. 그래서 이 기준 시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게 되고 원시적 불능만 무효다. 또 하나가 정도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쫙 됐죠?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세 번째 요건은 적법성이라고 해서요.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하다라는 말은 법률행위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는 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를 받아라 라고 돼 있죠. 근데 만약에 허가를 안 받았어. 법을 위반한 거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렇죠. 그래서 적법성이란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가 법이 두 개가 있어요.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 임의법규라는 게 있어요. 명칭에서 벌써 포스가 느껴지죠. 왜? 강행법규는 어떤 거야? 꼭 지켜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을 했을 때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이지만 임의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닙니다. 이건 위반해도 돼요. 그러면 범죄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강행법규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얼마나 쉽게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모든 법규범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OX. X. 그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뭐에 위반한 것만?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가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건 강행법규고 어떤 건 임의법규고. 그래서 기본서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를 구별하는 기준 해가지고 쭉 써놨어요. 보면 안 돼요. 그 보면 떨어져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구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기본서에 보면요. 이거는 임의규정이다라고 하는 게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딱 3개만 외우면 돼요. 예? 나중에 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별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는 임의규정 3개만 외우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강행규정이 둘로 다시 나눠져요. 효력규정이라는 놈과 단속규정이라는 놈으로 나눠져요.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위반을 했어요. 무효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유효예요.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한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 그럼 이거 임의규정 아니냐? 아니에요. 처벌돼요. 처벌이 된다는 건 꼭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다시 한번. 처벌이 돼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자, 안전벨트를 안 매면 범칙금을 내. 안전벨트 매야 된다, 안 매도 된다.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가 이걸 왜 처벌하는 걸로 해놨을까요? 지켜라. 응?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이러면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건 뭐야? 꼭 지켜라. 오늘 제가 신세계를 봤습니다. 처벌됩니다.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안 지켜도 돼요? 그랬어요. 논거를 제시해서 안 지키고 처벌되면 되지요. 네. 역시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해석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안 지켜도 되지 뭐. 처벌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군요. 야,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꼭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그런데 행위는 유효해요.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 보고요. 잘 나오는 지문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 규정을 반하면 무효다. 맞았죠? 언제나 무효다. X.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강행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O. 언제나 무효다. X. 뭐 때문에?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자, 그러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각각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만 생각해 보고요. 그 두 번째 이해 가지고 단속 규정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효력 규정의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여러분을 옥죄는 조문이 중개사법에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상환 규정. 최근에 반값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기 전까지는 상한이 0.9였어요. 최고 상한이. 예? 거래가액이 얼마? 0.9%. 그걸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과했어, 근데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1.5% 주기로 했어. 초과했죠. 법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초과 부분 무효 이렇게 됩니다. 초과 부분 무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토지를 팔아요. 이걸 을이 되팔아요. 되파는 걸 뭐라 하죠? 되파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전매. 들어보셨어요? 전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분양권 전매. 그렇죠? 산 걸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을 산 사람이 되팔려면 그 전에 요놈 이름으로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놈이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되팔아.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무슨 전매? 미등기 전매. 이렇게 미등기 전매가 있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A토지인데 A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원래 소유권 변동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이전 등기가 됐어야 되죠. 근데 을이 자신의 등기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등기가 바로 어떻게 넘어가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무슨 등기? 나중에 물권법 가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간 생략 등기. 이거 해보신 분들 있죠? 자수? 없군요. 예. 뭔가 지금 깨림칙해서 손을 안 들고 계세요. 예. 자, 이렇게 미등기 전매 행위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을이 이걸 하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세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금.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요. 그렇죠? 그랬다가 팔면 무슨 세를 내요? 양도세를 내요. 근데 자기를 쏙 생략해버리면 취등록세 안 내고 양도세 안 낸단 말이에요. 즉 세금 포탈할 목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국가는 이걸 금지해요. 부동산 등기 특별제출법에서 금지 규정 두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금 추징하려고. 이걸 금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금 추징하려고. 이걸 행정 목적이라 그래요. 무슨 목적? 행정 목적. 행정 목적. 돈 걷는 목적이라 그래요. 자, 이때 을이 딱 걸렸어. 즉 위반을 했어. 처벌되지요. 처벌돼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요. 그렇죠? 문제는 걸려서 처벌되는 건 처벌되는 건데 국가는 또 뭘 뜯어내야 돼요? 세금 뜯어내야 돼. 그러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유효로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쉽게 생각하세요. 세금 뜯어내려고 유효로 처리한 거예요. 세금 뜯어내려고. 이걸 행정 목적 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 중에 뭐가 나와요?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답으로 3번 나왔어요.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해서요. 3번. 외우실 수 있겠죠?
예?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민법이 그래. 자, 그래서 적법성관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이때 이 법은 강행과 임의가 있고 강행이 일반했을 때 무효고 임의는 유효다. 다만 강행이 두 개가 있다. 효력과 단속이 있다. 각각 차이는 이렇다. 특히 단속 규정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되 처벌된다. 그리고 효력 규정에 예가 하나 있고 단속 규정에 예가 하나 있다. 여기까지 쫙 적법성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 됐죠? 예? 네, 여기까지는 그나마 조금 좀 무의건조해.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사회적 타당성이 조금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건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네.